여기 한 일본인이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그들의 음악은 일본의 영향력 아래 모두 일본에서 배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니메이션과 드라마도 일본의 것을 따라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목소리 높여 떠들던 남자가 갑자기 도망치듯 자리를 뛰쳐나갔는데요. 그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퍼 손필드이고 노르웨이에서 해군 장교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제 직업을 사랑하고 우리나라의 방위에 기여한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항상 군사 전략과 훈련에 집중해 왔고 문화 행사나 음악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어느 흐린 아침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동료 라스였는데 목소리가 절박해 보였어요. 제퍼 도움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세계 군악대 축제에서 우리 팀을 이끌어야 하는데 조수가 필요해. 다른 사람들은 다 바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군악대는 제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라스, 내가 음악이나 공연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잖아. 제발, 그가 간청했어요. 단 3일뿐이야. 그리고 중요한 국제 행사야. 우리나라의 명성이 걸려 있어. 너도 알잖아. 많은 설득 끝에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축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놀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작은 행사가 아니라 80개국 이상의 군악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모임이었어요. 민간인들도 축제가 시작되기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제 전 모임에서 저는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등이요. 일본 대표 타나카 씨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우리 그룹에 다가왔어요. 그는 우리와 악수하고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 다음 한국 대표 김재우 씨가 우리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그가 타나카 씨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대표는 그의 제스처를 보지 못한 척 완전히 무시하고 돌아섰어요. 그는 빠르게 노르웨이의 인상적인 군악대에 대해 우리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어색함이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김 씨는 예의 바르게 다른 나라 대표들에게 인사하러 이동했어요. 나중에 타나카 씨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저를 놀라게 하는 말을 속삭였어요. 아시아는 일본과 한국이 대표하고 있지만 솔직히 한국은 초대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의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했어요.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같은 동맹국들의 보호를 받는 나라일 뿐이야. 보호가 필요한 나라는 군사 음악에 집중하지 말고 실제 군사력 향상에 집중해야 해. 일본의 공연은 폭발적일 거야. 한국은 올 필요가 없었어. 저는 이런 발언에 놀랐어요. 제 군사 지식에 기반하면 한국이 실제로 세계 방위 순위에서 일본보다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점을 언급했을 때 타나카 씨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건 한국이 의무 군복무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가 주장했어요. 일본도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방위력은 한국을 훨씬 능가할 거야. 개막식 신호가 울리자 우리는 모두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어요. 저는 다가올 공연들과 제가 목격한 이상한 긴장감에 대해 궁금해하며 남겨졌어요. 축제는 다양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공연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군대 행진곡이 저를 감동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 열정 없이 지켜봤어요. 하나씩 계속 악단들이 비슷한 음악을 연주하고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비슷한 패턴으로 행진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 라스가 제 지루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다 똑같아. 저는 속삭였어요. 다른 나라지만 같은 공연이야.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공연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봐. 더 흥미로울 수도 있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고 다른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만약 내가 이걸 보려고 돈을 냈다면 환불을 요구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축제가 중반부로 접어들 때 주변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타나카 씨가 청중을 전기 충격처럼 흥분시킬 것이라고 자랑했던 일본의 공연 시간이었어요. 유럽인들은 자연스럽게 아시아 문화에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에 대한 진정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제 일반적인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무대에 무엇을 가져올지 궁금해서 똑바로 앉게 되었어요. 극적인 소개와 함께 일본 군악대가 열렬한 박수 속에 무대에 입장했어요. 하지만 제 흥분은 빠르게 사라졌어요. 일본 군인들은 유럽과 미국 악당과 매우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그들이 일본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의 외모에는 일본만의 특별한 점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의 음악 실력은 좋았지만 그건 국제축제에서 기대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들은 대형으로 행진하고 무대 주위를 원을 그리며 움직였어요.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건 없었어요. 저는 사람들 얼굴에서 실망감을 볼 수 있었어요. 전에 흥분해서 앞으로 기울이던 아이가 이제 좌석에 축 처져 있었어요. 제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팔짱을 끼고 졸고 있었어요. 그때 음악이 바뀌면서 새로운 공연자들이 무대 중앙으로 뛰어들었어요. 관객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며 정신을 차렸어요. 누군가 제 앞에 인파를 헤치고 두 손을 들어 일본 악단을 응원했어요. 그들이 애니메이션 쇼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희망은 5초 만에 무너졌어요. 명랑하고 귀여운 선율은 군악대 공연에 완전히 부적절해 보였어요. 군악대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존재하는데 만화 테마를 연주하다니요. 무대 위에 두 공연자는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며 유치한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2명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에너지 넘치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큰 무대는 대부분 비어 보였어요. 나중에 그들은 전통 악기를 가져왔지만 연주자들은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공연은 처음부터 어색했어요. 악기 자체가 희박하고 인상적이지 않았으며 음악에는 힘이 부족했어요. 그들이 피날레를 위해 전통과 서양 악기를 결합하려 했을 때 그 결과는 조화로운 것이 아니라 기이했어요. 일본의 공연이 마침내 끝났을 때 예의상 드문드문 박수만 있었어요. 군중 속을 헤치고 나온 일본 지지자는 분명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는 감동받은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공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심지어 같은 질문으로 반복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러 번의 불편한 대화 후 저는 마침내 그가 질문을 멈추게 하기 위해 훌륭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다시 눈물을 터뜨렸고 그것은 더욱 어색했어요. 더 많은 나라들이 공연을 하는 동안 저는 자리에서 졸았고 가끔 미지근한 박수 소리에 깨어났어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비슷해 보였어요. 다음 발표가 모든 것을 바꿀 때까지요. 갑자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다음 나라를 소개할 때 더 크게 들렸어요. 한국이었죠. 놀랍게도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관객들이 박수를 터뜨렸어요. 제 주변의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일어서서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공연에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저는 궁금했어요. 한국인들이 그 일본 남자처럼 자기 나라에 열광적인 건가? 이것도 실망스러운 일이 될까? 저는 또 다른 실망스러운 공연을 보지 않기 위해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자리에 남게 했어요. 그때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전체 홀이 어둠 속에 잠겼어요. 침묵 속에서 깊고 강력한 북소리가 장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비트는 너무 강해서 제 가슴에서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천둥 같은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리는 전통 호른 소리였죠. 조명이 천천히 켜지면서 저는 소리 내어 숨을 쉬었어요. 한국 악단 멤버들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전통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일본 공연자들이 입었던 평범한 옷 대신 이 의상들은 우아한 색상의 실크 같은 천으로 여러 겹의 옷에 아름다운 허리띠가 있었어요. 그들의 모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디자인이었어요. 일본 공연자들이 썼던 심플한 머리띠와는 완전히 달랐죠. 저 의상들 좀 봐. 옆에 있던 여성이 속삭였어요. 정말 멋져.
전에 그렇게 열성적이었던 일본 지지자가 이제 부정적인 소리 내어 말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너무 매료되어 있었거든요. 여성 댄서들이 큰 부채를 들고 줄을 지어 나타났어요. 그들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움직이며 꽃파도 그리고 다른 자연 요소들을 닮은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자연과의 조화라는 한국의 철학을 반영했어요. 일본 공연과의 대조는 놀라웠어요. 일본은 무작위로 뛰어다니는 만화 캐릭터로 분장한 사람들을 보여주었지만 한국의 댄서들은 자연스럽고 유연한 움직임으로 예술적인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루한 순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본 다른 공연들과 달리 한국은 그들의 음악에 강력한 함성을 통합했어요. 함성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제 등줄기에 오싹함이 흘렀어요. 모든 소리에서 그들의 정신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북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깊고 더 공명하는 소리였죠. 각 북소리는 제 심장 박동과 일치했고 그들이 더 빠른 템포로 연주할 때 관객 모두가 흥분하여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완전히 빠져들어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장관이야, 제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장관이야. 전통 악기 연주 후 그들은 서양 악기를 완벽하게 융합하여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흥미롭게 현대적인 조화를 이루어냈어요. 전체 공연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한국의 공연이 마침내 끝났을 때 모든 관객은 일제히 일어나 열광적으로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박수는 너무 오래 지속되어 아나운서가 한국 악단을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초대해야 했어요. 저는 전에 그렇게 열성적이었던 일본 지지자를 찾아봤지만 그는 사라졌어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는 한국의 승리를 목격할 수 없어서 공연 중간에 떠났다고 하더군요. 관객들이 여전히 흥분에 휩싸인 채 천천히 빠져나갈 때 저는 한국 공연에 대한 수많은 댓글을 들었어요.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어 한 노인이 여전히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지? 한 젊은 음악가가 소리내어 의아해했어요. 저에게도 깨달음은 마찬가지로 강력했어요. 오늘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지루했어. 저는 라스에게 고백했어요. 그들은 정말 놀라웠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었어. 공연이 모두 끝난 후 악단 지도자들과 대표들이 리셉션을 위해 모였어요.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팀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긴박감을 느꼈어요. 제 감탄을 직접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리셉션 자리에서 타나카 씨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와인 몇 잔을 들이킨 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사실 한국은 일본의 작은 형제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우리 일본 문화에서 파생된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몇몇 참석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한국 대표단 가까이에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타나카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들의 전통 옷도 음식도 심지어 글자도 모두 우리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한국은 오랫동안 일본의 지도 아래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이 말을 듣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평온함을 유지했어요. 김재우 씨는 차분하게 다가와 말했어요. 타나카 씨, 실례지만 한글은 15세기의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고 일본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그보다 훨씬 후에 체계화되었습니다. 또한 한복은 삼국시대부터 존재해왔으며 이는 일본 문화가 형성되기 전이었죠. 타나카 씨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그는 명백히 역사적 사실에 대해 무지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급하게 주제를 바꿨어요. 그건 바로 그들이 일본의 스타일을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드라마가 먼저 세계를 석권했고 한국은 그저 따라온 것뿐이죠. 이번에는 미국 대표 존슨 씨가 개입했어요. 흥미로운 주장이네요, 타나카 씨.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독자적이고 독특합니다. 제 딸은 K-팝에 열광하지만 J-팝에는 별 관심이 없더군요. 그 말에 실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타나카 씨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그때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는 김재우 씨에게 다가가 일본어로 뭔가를 말했는데 명백히 모욕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는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김재우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타나카 씨, 당신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그런 모욕적인 말은 이 자리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타나카 씨는 김재우 씨가 일본어를 알아들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자리를 황급히 떠났어요. 김재우 씨는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퍼 씨,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죄송합니다. 타나카 씨는 아마도 옛날 역사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네요. 저도 타나카 씨의 이야기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당신의 공연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진정한 감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대표된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훌륭했어요. 김 씨는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친절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계속했어요. 만약 한 공연만 다시 볼 수 있다면 저는 틀림없이 한국의 공연을 선택할 거예요. 당신들은 이 축제에 특별한 것, 영혼이 있는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미국 지도자 존슨 씨가 우리 대화에 합류했어요. 그는 유니폼에 수많은 메달을 단 키가 크고 인상적인 인물이었지만 이 순간 그는 겸손해 보였어요. 인정해야겠군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미국은 한국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는 한국팀 멤버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여러분들은 군악대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어요. 우리의 대화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을 때 저는 타나카 씨 일본 지도자가 근처에서 맴도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는 우리원에 끼어들어 김재우 씨에게 마치 거만한 어조로 말을 걸었어요. 우리 일본 공연이 먼저 관객들의 관심에 불을 붙였고 당신의 공연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 발언은 불편한 순간 동안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존슨 씨의 얼굴은 불신을 나타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는 단호하게 권위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한국이 이 축제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다음 축제에서 제외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공연은 아시아 군악대의 명성을 구했어요. 일본은 한국에게 감사해야 해요. 타나카 씨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예의 바른 작별 인사도 없이 그는 몸을 돌려 뻣뻣하게 걸어갔어요. 그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저는 타나카 씨를 대신해 김재우 씨에게 미안함을 표했어요. 김 씨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익숙해요. 존슨 씨가 덧붙였어요. 일본이 왜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한국은 매년 세계 방위 순위에서 일본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해군력도 포함해서요. 맞죠, 제퍼? 저는 그가 제 해군 배경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방위 능력은 인상적이에요. 존슨 씨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현대 군사력이 되면서도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김재우 씨는 칭찬에 약간 불편해 보였고 우아하게 주제를 바꿨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전통을 세계와 공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음악은 정치와 역사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편적인 언어를 말하니까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저는 하루 만에 제 관점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군악대에 거의 관심이 없고 한국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한 채 도착했어요. 이제 저는 두 가지 모두에 매료되었어요. 나중에 작은 저녁 식사에 함께 하시겠어요? 김재우 씨가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어 영광일 것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이 초대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또 다른 단계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모든 참가국 대표들과 함께 정식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어요. 모두가 그날의 공연에 대해 토론하며 축제 분위기였어요. 씨가 없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한국 팀과의 대화를 계속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그들의 테이블에 접근했을 때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과 미국 지도자들은 두 손에 컵라면을 들고 오랜 친구처럼 함께 웃고 있었어요. 함께 하세요. 김재우 씨가 저를 보고 외쳤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작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호기심을 가지고 앉았고 김재우 씨는 저에게 김이 나는 라면 한 컵을 건네주었어요. 이런 축제 후에 컵라면을 먹는 것은 우리의 전통이에요. 긴 공연 날 후에 훨씬 더 맛있어요. 저는 망설이며 한 입 먹었고 즉시 강렬한 맛에 놀랐어요. 매콤하고 풍미 있고 어떻게든 위안이 되는 맛이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외쳤어요. 그냥 인스턴트 라면일 뿐이에요. 김 씨가 웃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공연 후에는 완벽해요. 피로와 성취감의 조합이 간단한 음식조차도 특별하게 맛나게 해요. 우리가 먹는 동안 한국팀 멤버들은 그들의 훈련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그들의 군악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저는 그들의 헌신에 매료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매일 8시간 이상 연습했다고 해요. 어떻게 연주하면서 그런 독특한 움직임을 개발했나요? 저는 어떻게 완벽한 음악적 품질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안무를 만들 수 있었는지 기억하며 물었어요. 오랜 훈련의 결과죠. 한 악단 멤버가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일할 때 진정한 숙련이 온다고 믿어요. 음악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우리 정신의 완전한 표현이에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제 기대와 현실 사이의 대조는 뚜렷했어요. 저는 군악대가 지루하고 한국은 그저 또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며 도착했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 저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어요. 3개월 후 저는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추구하기 위해 노르웨이 해군에서 사직했어요. 네, 맞아요. 오늘날 저는 노르웨이에서 한국 라면과 다른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 해군 동료들은 제가 제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존경받는 군사 경력을 떠나 라면을 팔겠다고?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 축제 이후 저는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저는 여가 시간에 한국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한국 영화를 보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기초 한국어 수업도 들었어요. 저는 영구 여행이라고 부르는 휴가를 얻어 한국을 방문했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옆에 서 있는 고대 궁전의 대조에 놀랐어요. 저는 제 미각을 춤추게 하는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사람들이 라면을 즐기는 것을 알아챘어요. 작은 식당에서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심지어 자신만의 고급 버전을 가진 멋진 카페에서도요. 노르웨이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았어요. 저는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작은 대출을 받아 서울푸드라는 한국 라면과 과자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은 힘들었어요. 많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소문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뜨겁고 매운 한국 라면을 시도해 보니 계속해서 돌아왔어요. 이제 2년이 지난 후 사업은 번창하고 있어요. 저는 심지어 한국 스킨케어 제품과 음악 CD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했어요. 만약 그날 한국인들의 공연을 보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저는 종종 전 해군 장교가 어떻게 라면을 팔게 되었는지 묻는 호기심 많은 고객들에게 이야기해요. 한국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같지 않으며 한국은 수백 년 동안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배웠어요. 고객들이 제 가게 벽에 걸린 한국의 아름다운 사진들에 대해 물어볼 때 저는 그들에게 저의 모든 것을 바꾼 축제에 대해 이야기해요.
다음 달 저는 다시 한국으로 여행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순전히 즐거움을 위해서요. 저는 나라의 더 많은 부분을 탐험하고 한국 역사에 대해 깊이 배울 계획이에요. 아마도 저는 김재우 씨와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메일로 연락을 유지해왔고, 그는 관광객들이 일반적으로 보지 못하는 장소들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때로는 군악대 공연과 같은 단 하나의 경험이 여러분이 전에 알지 못했던 세계로 문을 열 수 있어요. 저는 매일 그 축제에서의 경험에 감사해요. 제 가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소개할 수 있어 행복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지금은 감탄하게 된 나라의 맛과 소리와 영혼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때때로 누군가 처음으로 매운 라면을 맛보고 놀란 표정을 지을 때,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 군악대를 보았을 때의 제 모습을 기억해요. 놀라움에서 시작해 이제는 평생의 애정이 된 그 여정이 참 감사하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